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CRL 후에 1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조건이 박탈이 되느냐, 이런 부분 한번 기간별로 FDA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청을 이제 한다면 1월 이제 30일까지 남아 있죠. 이제 9일 정도 거래일로 남아 있는데, 자, 신청을 했을 때 C1을 받을 가능성, C2를 받을 가능성,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CRL 2차 CRL 이후에 1년 내 재신청을 한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25년 3월 24일 HLB 가나밴드 2차 CRL 수령을 했죠. 자, 그리고 FDA 규정상 1년 내 재신청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안 돼. 그런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규정 없다. 1년이 넘어서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1년 내에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NDA 자동 취소 무효 제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시한이 암암리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6개월에서 12개월 내, 그러니까 1년 내죠. 1년 내에 재신청을 하게 되면은 FDA 내부에서 관리 가능한 프로젝트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무난하게 세 번째 신청을 하는구나, 다시 재신청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12개월을 초과했다, 그러니까 1년을 넘겼다라고 한다면, 이거 1년이 되었는데도 재신청을 하지 않네, 넘기고 신청했다, 그러면 1년이 넘어가면 이 심사를 하는 우선순위에서 하락을 하고 리뷰어가 교체가 될 수 있고, 또 추가 자료 요구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1년을 넘겨버리면 상당히 더 까다로운 이 잣대를 갖다 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초과를 해버린다. 그럼 이제 1년 반에서 2년까지 초과를 해서 그러고 신청한다. 그렇게 되면은 2년 가까이 지난다. 1년 반, 2년 정도가 지난다. 그러면 사실상 신규 NDA에 준하는 심사를 하는 이런 부담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재신청이 진행되는 게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 NDA 재신청 C1을 받을 거냐 아니면 C2를 받을 거냐. 자, 이 부분을 좀 본다면, 자, 지금 C1 재신청 가능성 아주 낮습니다. C1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 경미한 보안상만 존재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고, 2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2차 CRL까지 받은 이후에 클래스 1을 받은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시간이 2차 CRL을 받고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면은 C2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CMC 제조 품질 관련 중대보안상 심사기간 6개월까지 가는 거고, 현장 실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이 HLB 입장에서는 C2를 받는다고 한다고 해도 이 C2 조건이 좋은 쪽으로 C2를 받는 거를 염두에 두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DA 사전 미팅을 통해서 보안 방향을 합의하고 추가 임상 요구가 없어야 되고,
공정문서 밸리데이션 중심의 보안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게 되면은 C2를 받더라도 승인이 날 수가 있겠구나, 기대감이 높아지겠구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1년이 지나면 어떻게 이제 큰 불이익을 받아서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암암리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HIV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호재는 IR이라고 있죠. IR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일주일 내내 진행하는 HIV 이노베이션이 아주 강력한 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승 흐름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또 사채 230만 주 정도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5일선 타고 잘 가고 있고, 어느 시점에 이제 사채는 이제 매도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1022원짜리니까 상당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채는 좀 오르다가 또 조금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5일선 아래로 다시 좀 내렸죠. 그러니까 제약도 그렇고 HIV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1년선을 터치를 해주고 나서 1년선에 도달하니까 바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밀리죠. 자, 거래량이 오전에는 거래가 좀 많이 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지금은 이 거래량이 다시 얼마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시인데 어제 수준 거래량보다는 좀 넘어가겠지만, 자, 거래량이 좀 많으면 한 100만 주 정도 예상이 되죠. 거래량이 크게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 그래도 21선을 지지받고 이렇게 양봉을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모양이 여기와 비슷하죠. 1년선 터치하니까 밀린다. 여기서도 1년선 근처에 가니까 밀려 내려오는 거다. 근데 21선은 그대로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IV하고 제약 1% 정도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이런 상승은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에 그대로 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오늘 원전이 아주 강력한 상승이 또 나와주고 있죠. 로봇 다음으로 원전이 아주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얘도 지금 불꽃 축제를 한번 하고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게 빛나죠. 자, 그런 형태를 또 만들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들은 오늘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고 있죠.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개인들에게 야, 이거 이렇게 되고 있지만 로봇 시대야, 다시 빨리 안 들어올래?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다가 다시 좀 밀리고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높게 올라간 이 고점에서 큰 변동성이 전체적으로 생기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심하는 게 최고다. 나 올라가 버린다, 내려왔지만 나 봐라, 나 올라가 버린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안심을 하게 되죠. 아, 역시 로봇이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될 겁니다.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너무나도 큰 이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버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지금 주가 위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반도체 쪽은 많이 내리다가 이제 저가 매수 좀 들어오고 있죠. 저가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 개인들이 아주 많이 사 들어오고 있죠. 개인들이 저가 매수 들어와서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자, 요게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 조정이 좀 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 관세 100%라는 부분이 지금 걸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되기 전까지는 자신 있게 막 매수해서 쭉 끌어올리는 이 흐름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겠죠. 바이오주들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HLB는 뭐 바이오주들 전체적인 분위기 대비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HLB는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FDA 허가 신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자, 캔들이 이제 9개 정도 남았죠. 요 9개 남아있는 이 기간 사이에 FDA 신청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고 1월달 넘기느냐, 이 부분이 지금 좀 큰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다. 그 전에는 아마도 이제 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이런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